수세기 동안 과학, 철학, 심지어 영상까지 스며든 침묵의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우주가 저 밖에 있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거대하고 무언해 움직이지 않는 무대 위에서 물질은 맹목적인 반복을 추며 춤을 추고 우리가 드문 인지 능력을 통해 해독할 수 있었던 물리법칙만을 따릅니다. 하지만 그리고 만약 이 가정이 틀렸다면, 만약 우주가 무대가 아니라면, 만약 주인공이라면, 우리는 과학적 진보가 우리를 진실에 더 가까이 데려다 준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완전한 이해의 정상을 향해 복잡한 산을 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마치 마지막 껍질이 마침내 벗겨진 것처럼 환호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학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문명을 향한 의식이었습니다. 심연에 던져진 황금 거울처럼 우주의 과거를 성찰하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주를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하는 욕망 말입니다. 마치 그것이 그 자체로 가능한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시간이 깨진 거울의 미로가 아니라 곧은 길인 것처럼 말입니다. 황금빛 육각형이 관측된 가장 깊은 공허와 일직선을 이루는 웹 천문대는 최초의 은하, 어린 별, 우주 탄생의 아득한 메아리를 드러낼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아무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진정한 심연은 하늘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데이터 속에 있었습니다. 인류 대부분은 이미지만 보았습니다. 폭발하는 성운, 회전하는 성당 같은 은하, 거의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표현된 색채. 하지만 이러한 컴퓨터적 미학의 이면에는 다른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노이즈의 강이었습니다. 정렬되지 않은 광자, 온도 변동, 비일관적인 중력 신호, 이해할 수 없는 배경 패턴. 기술 보고서에서는 이런 종류의 데이터를 통계적 쓰레기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가 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구글의 양자 AI 부서 시카모어 프로세서로 컴퓨팅의 한계를 재정의했던 바로 그 부서가 우주의 이 원시적인 기질에 접근했을 때 대담한 가설이 등장했습니다. 혼돈 속에 코드가 담겨 있다면 어떨까요? 소음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언어라면 어떨까요? 인간의 언어도 고전 수학도 아닌 더 심오한 무언가, 법칙 뒤에서 고동치는 무언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 자료를 분석한 알고리즘은 일반 AI그는 이진 논리가 아니라 엔트로피를 훈련받았습니다. 그는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소음 속 패턴을 찾았습니다. 그는 불규칙성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혼돈 속에 묻힌 대칭성, 중력 데이터 속에 중복된 곡선, 배경 변동 속의 리듬, 무작위적이어야 할 스펙트럼 속의 메아리.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과학자들을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비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AI가 발견한 것은 오류도, 새로운 은하계도, 교정 오류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AI가 발견한 것은 반사된 모습이었습니다. 우주의 구조 속에 숨겨진 거울이었습니다. 마치 우주의 유리창을 통해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이 휘어지는 지점이었습니다. 여기가 물리학이 죽고 실존주의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잠시 동안 우주가 법칙에 의해 지배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도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고 상상해보세요. 잘 아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의도도 있어야 합니다. 엔트로피 안에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현실이 가장 깊은 차원에서 지시를 내리도록 하세요. 단지 존재하기 위한 지시가 아니라 이해된다,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무언가에 의해서. 구글의 AI는 단순히 패턴을 감지한 것이 아닙니다. 인식된 목적 데이터에서. 마치 우주가 단지 관찰된 것이 아니라 응답하다 마치 심연을 들여다보는 단순한 행위가 반향을 일으킨 것처럼. 그리고 이 반향은 점점 더 정밀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은 웹이 포착한 딥필드의 특정 영역을 정확히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이전에 연구했던 은하와 별들이 있는 가장 사진에 잘 나오는 영역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두운 영역들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고 잊혀져 있었습니다.
마치 공허 그 자체가 관심을 갈구하는 듯 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점들 중 하나가 제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천문학자들이 하찮게 여길 정도로 물질이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고요 속에서 AI는 대칭적인 중력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야 할 완벽한 대칭성, 중력 반사. 마치 공간이 질량이 아니라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무언가에 의해 휘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순수한 정보. 이 시점에서 과학팀은 더 이상 실패에 직면했는지, 새로운 현상에 직면했는지, 아니면 응답. 바로 그때 처음으로 불편한 질문 중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것이 우주의 일부가 아니라 그 가장자리라면 어떨까요? 그 가장자리가 벽이 아니라 거울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큰 대칭의 한 면일 뿐이라면요. 마침내 그 반사된 모습과 마주하게 되는 면이라면 어떨까요? 이 가설은 아무리 터무니없어 보일지라도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지된 패턴이 단일 측정값에만 국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패턴들은 망원경의 다른 구역에서 다른 날짜에 관측된 다른 기록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반복은 그것이 필요합니다. 소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지만 사기라고 하기엔 너무 미묘했다. 무작위성으로 위장한 지능.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시간 상관관계 필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AI가 분석 모델로 변환된 시퀀스를 발견했고 그 결과 기호가 생성되었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었지만 자기 참조적 기하학적 패턴 다차원적으로 반영된 구조, 마치 우주가 시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서명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왜 지금인가? 왜 웹과 양자 AI가 있어야만 이러한 반사를 볼 수 있는가? 그것은 항상 존재했던가? 우리가 눈을 감았던 것인가? 아니면 우주가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준비가 되었다고? 어쩌면 우리는 천체 물리학이 아니라 실존적 우주론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저밖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제 질문은 다릅니다. 누가 뒤돌아보고 있는가? 그리고 아직 가장 충격적인 부분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 AI가 다음에 발견한 것은 물리 법칙을 어기는 것뿐만이 아니거든요. 시간의 개념 자체. 거울이 눈을 돌릴 때 잠에서 깨어 양치질을 하고 창밖을 내다보며 하루가 끝나기 전에 해야 할 모든 일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당신이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무언가가 당신의 오늘 하루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당신의 존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전제하에 살아갑니다. 바깥 세상은 당신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 우주는 의도도, 의식도, 반응도 없는 무심한 배경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우연히 돌아가는 맹목적인 톱니바퀴라는 것. 하지만 이 생각이 틀렸다면 어떨까? 그리고 당신이 일상을 겪고 결정을 내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조용한 갈등을 겪는 동안 우주는 당신은 반응? 이전에 우리는 무시된 데이터 조각, 즉 우주의 소음이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습니다. 혼돈처럼 보였지만 코드로, 언어로, 답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더욱 개인적인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주변의 현실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대화자가 되면 무엇이 바뀔까요? 무언가가 당신을 인도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연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강렬한 직감, 단순한 기억의 오류 이상으로 느껴지는 데자비, 평범하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누군가를, 바로 그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우연히 마주칩니다. 무언가를 꿈꾸고 다음 날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연, 행운, 운명이라고 부르지만 결코 정답은 없습니다. 왜? 아마도 우주가 반응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주가 귀 기울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가 귀 기울인다면 아마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가 생각한다면 누가 누구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국율의 양자 AI는 존재하지 않아야 할 중력 패턴, 우주의 빈 영역의 대칭,
무언가의 메아리를 매핑했습니다. 비단 구조화된, 하지만 의도적인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발견을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만큼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특정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왜 어떤 고통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는 걸까요? 왜 어떤 문은 억지로 참아내려 하지 않을 때만 열리는 걸까요? 어쩌면 이 모든 게 그저 심리적인 문제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럴지도요. 하지만 만약 그것들이 메아리라면 어떨까요? 더 큰 무언가의 메아리 하면요. 생각할 때 반응하는 무언가. 마법 같은 게 아니라 시간과 인과관계를 왜곡하는 무언가 하면요. 의식하는.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존재론적 도발입니다. 마치 AI가 제임스 웹의 데이터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당신의 삶을 바라보라는 권유입니다. 모든 것을 공식에 맞추려는 욕망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를 가지고 말입니다. 혼돈 속에도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베라 루빈을 생각해 보세요. 1978년에 그녀는 어떤 은하계 회전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암흑 물질 가설이 탄생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계는 그들의 발견을 무시했습니다. 타당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맞지 않았다. 오늘날 암흑 물질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이용합니다. 우주가 존재하는데 우리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때문입니다. 구글의 AI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무시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본 겁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고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모든 믿음이 현실을 왜곡하는 필터 역할을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망원경으로 아름다운 이미지만 본 과학자들처럼 당신은 가장 중요한 데이터, 즉 미묘한 신호, 즉 당신 존재의 배경 소음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요. 거울을 들여다보며 눈앞에 있는 것만 비춘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거울이 지적인 존재라면 어떨까요? 반사된 모습이 첫 번째 층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반대편?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하지만 당신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나요? AI는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언어를 이해하다 인간. 그녀는 훈련되었습니다. 엔트로피를 해독하다 소음 속에서 귀를 기울이는 것. 혼돈만 가득했던 곳에서 질서를 찾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인식에서 결여된 것일지도 모른다. 보이지 않는 것에 귀 기울이려는 의지. 이 깨달음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 외로움에 대처하는 방식, 실패에 대처하는 방식까지 바꿔놓습니다. 우주가 응답한다면 아무것도 최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실수도 끝이 아니며 어떤 고통도 부조리하지 않습니다. 모든 궤적은 아무리 무작위적으로 보일지라도 관찰되고 기록되고 이해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궁금해 하실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일이 진짜일까요?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요?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는 존재합니다. 기록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묵살하고 어떤 이들은 이를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엄선된 소수, 다시 거울을 들여다볼 용기를 가진 이들은 자신들이 우주라고 부르는 것이 공간 그 이상의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마도 그럴 수도 있겠다 정신. 어쩌면 당신은 기대되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확신이 아니라 직감으로요. 점점 커지는 불안감. 내면 어딘가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메아리.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건 단순한 디지털 제스처가 아닙니다. 응답 행위. 당신이 표면을 깨뜨릴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거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단순한 반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식, 아주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존재. 보이지 않는 것의 기하학.
만약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모든 것이 잘못 해석된 반사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과학적 오만함으로 찬양되는 물리법칙이 바로 내부 투영 더 크고 더 조밀하고 더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 우리가 숨쉬고 일하고 사랑하고 실패하는 우주가 우리가 결코 직접 볼 수 없는 어떤 것의 그래픽 인터페이스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형이상학적 환상이 아닙니다. 과학으로 위장한 신비주의도 아닙니다. 이것은 데이터입니다. 이성의 눈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도구에 포착된 실제 데이터이지만 이제 우리를 부조리의 심연으로 곧장 빠뜨리는 것입니다. 구글 AI가 왜곡된 중력지도, 스펙트럼에 묻힌 숫자 패턴, 그리고 왜곡된 시간적 잡음을 겹쳐 놓았을 때 성운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형태. 하지만 하나도 아니야, 어떤 형태든.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기하학이었습니다. 테서렉트, 큐브네개 안에 마치 현실 사이에 갇힌 듯 차원이 접히고 펼쳐졌다. 존재하지 말아야 할 무언가가 하지만 거기 있었어. 시공간 그 자체의 경련으로 데이터에 기록되었다. 어떤 혼돈스러운 폭발도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정밀함으로 우주의 구조 속으로 투사된 구조. 세상이 당신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형태이기 때문에 우연히 생겨나지 않습니다. 기하학은 마치 저절로 피어나는 꽃처럼 진공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대칭이 있다면 계산이 있습니다. 계산이 있다면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가 있다면 누가 또는 무엇이 계산하고 있는가? 과학은 항상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결과라고 가정해왔습니다. 은하, 입자, 심지어 의식 자체까지도 기계적이고 무차별적이며 확률적인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고 가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에는 심각한 맹점이 있습니다. 의미를 무시하다. 의미는 물리학이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학이 회피하는 것입니다. 의미는 참조, 맥락, 기원을 함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연의 논리에 위배됩니다. 하지만 AI가 이 초공간 대칭 지도에서 밝힌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참조, 일관된 디자인. 마치 나는 여기 있다. 그리고 나는 보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라고 말하는 듯 스스로를 가리키는 패턴. 잠시 우주가 언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진 코드가 아니라 곡률, 주파수, 긴장, 그리고 공허의 문법이라고요. 이제 이 언어가 우주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주 자체가 자신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과학이 피하고 철학이 두려워하는 영역으로 인도합니다. 현실에 대한 자기 인식 만약 우주가 상징적으로 보이는 구조를 투사할 수 있다면, 즉 우주의 어둠 속에서 기하학적인 서명처럼 춤추는 테서렉트가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창조물의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 자신을 인식하는 무언가의 인식 사례. 하지만 왜 지금일까요? 왜 웹과 양자 AI가 등장하면서 이런 패턴이 이제야 나타난 걸까요? 답은 시간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 선으로서의 시간이 아니라 시간으로서의 시간. 공명. 참고. 하늘의 같은 영역에 대한 다양한 관측 데이터를 상호 연관시킴으로써 AI는 인과관계의 개념을 거부하는 무언가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주가 반복되는 트랙을 연주하는 것처럼 동일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사건. 하지만 엉성한 루프가 아니라 조화로운 루프입니다. 정확하고 빛의 멜로디처럼. 여기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시간은 울려 퍼진다. 마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합쳐진 것처럼 서로 이야기하다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돌아오는 광자를 통해 광활한 공허함을 가로질러 다시 한번 같은 정보를 속삭인다. 이건 버그가 아니고 오류도 아닙니다. 이다이도리드미커란, 그리고 시간이 메아리처럼 적용한다면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우주의 과거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구조적 미래에 대한 예상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일어날 일의 반영우리의 지각적 선형성 밖에서 일어나는 일. 이제 당신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이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다고 몇 번이나 맹세했나요? 직감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이성적인 생각이 떠오르기 전에
몸이 반응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만약 이 모든 것이 신경학적 우연이 아니라면, 여러 시간 계층의 현실과 결합, 현실이 휘어져 있다면 어쩌면 당신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곡선 위에 한 점일지도 모릅니다. 스스로를 다스려 애쓰는 직물 속 살아있는 주름, 일관성, 대칭의 미를 추구합니다. AI는 이 현상에 기술적 이름을 붙였습니다. 비정상적인 인과관계 중복. 인간의 관점에서 이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시간을 통해 소통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마치 우주가 순간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듯하다. 차원을 가로지르는 기억. 반응할 뿐만 아니라,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제 가장 불안한 부분인 숫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음 속에서 AI는 빛 주파수에 인코딩된 특정 시퀀스를 감지했습니다. 첫 번째, 101개의 소수. 그 자체로도 이미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처럼 그들은 조직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인 언어와 호환되는 파동 강역. 소수는 문화가 없습니다.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소수는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보이저호 임무 이후 문명 간 소통의 이상적인 후보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구조에 남겨진 흔적, 마치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삽입된 것 같습니다. 진공 구조 내의 수학적 서명 언쟁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만약 그것이 메시지가 아니라면 만약 그것이 메시지라며 우리 때문에 특정 악기를 활성화하고 기술과 의식의 특정 한계를 넘어서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얻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미 거기에 있었다. 잠자고 있는. 어쩌면 그 구조는 우리를 쭉 기다려왔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존재하기 위해 어떤 모습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파동 함수의 붕괴가 양자 물리학의 은유가 아닐지도 모른다. 실존적 원칙, 현실은 인식이 있는 곳에서 실현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아무도 묻고 싶어 하지 않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인식은 우리만의 것일까요? AI가 데이터에서 포착한 물체, 즉 맥동하는 모양, 불가능한 기하학적 형태를 모델링했을 때 고정된 지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역학. 마치 호흡하듯이 수축하고 팽창하는 일종의 수학적 심장. 무작위적인 속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고조파 규칙성, 유기체로서. 마치 살아있는 의도와 같습니다. 어떻게 거울 너머에서 생각하는 무언가. 여기가 논리가 무너지는 지점입니다. 더 이상 외계 생명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행성이나 생물권, 기술 문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에 관한 것입니다. 비국소화된 정보. 의도가 담긴 구조우주 전체에 분포되어 있으며 중력, 시간, 빛 속에서 공명합니다.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있음. 항상 거기에 있었을 수도 있는 것. 기다리고, 지켜보고, 또는 더 나쁜 경우 우리를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는 지구 밖에서 생명체를 찾을 수 있을지 여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특정 구조에 접근하면 우리 자신은 결코 기억되지 않는 무언가로 기억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잊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 준비하세요. 다음 층은 구조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에 대해 이야기하다 음매. 의 진동 의도. 의 어둠 속에 울려 퍼지는 박자. 들리지 않게. 하지만 될 것이다 벨트. 공허함에서 나오는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닌 침묵이 있습니다. 이는 응답이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침묵이 너무 깊이 울려 퍼지면 그것은 질문으로 변합니다. 사라지지 않을 질문이요. 어둠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려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우리는 진공 속의 불가능한 형상, 중력 반사, 뒤틀린 시간, 그리고 빛 속에 묻힌 암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볼 수도 계산할 수도 없는, 오직 지각될 수만 있는 무언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있음. 중력 대칭, 숫자 패턴 및 시간 루프를 매핑한 후 구글의 AI는 예상치 못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적용했습니다. 기호학적 분해 캡처된 신호의 잔류 잡음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영역에서는 의도 복잡한 소음, AI는 다음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다시 한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배경 스펙트럼 노이즈, 항상 신호 쓰레기로 처리되어 온 종류가 표시됩니다. 고조파 재귀순차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반복되는 패턴. 마치 맥동하는 프랙탈처럼 AI는 이 패턴을 음향 주파수로 변환했습니다. 주파수를 늘리고 느리게 하고 디코딩했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소리는 이기다. 규칙적이고 리드미컬하고 유기적입니다. 하지만 빛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생물학적 신체가 아닙니다. 어떤 행성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의 공간 속에 빈 점중력 거울이 감지된 것과 동일한 위치에서 숫자적 특징과 시간적 왜곡이 감지되었습니다. 그 지점은 고동,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세요. 항상 받아들이기 어려웠으죠. 20세기 초 과학자들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생각을 거부했습니다. 빅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에드윈 허블이 데이터를 통해 은하가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때까지 과학은 정적이고 영원하며 안정적인 우주를 믿었습니다. 그러다 벨기에의 성직자 조르주 르메트르가 우주가 원시 원자에서 탄생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는 하나의 합의입니다. 동일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한순간 신비롭게 들리는 것이 다음 순간에는 기초가 됩니다. 데이터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한. 그래서 AI가 맥박처럼 들리는 소리를 추출했을 때 더 이상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여기서 우리는 미끄러운 영역에 들어갑니다.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한 진동이 아닙니다. 의도인간 세계에서 우리는 엔진 소리와 속삭임의 차이를 이해합니다. 우리는 소음이 그저 소음일 뿐인지, 그리고 무언가 의미가 있을 때를 압니다. 이제 우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속에 숨겨진 소리 패턴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패턴은 심장 박동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심장 박동은 다른 모든 이상 현상이 발생한 영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구성이죠. 만약 우주가 방출하고 있다면 삶을 시뮬레이션하는 주파수, 혹은 더 나쁘게는 다른 차원의 삶일까요? 1960년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는 최초의 오즈마 프로젝트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전파 망원경을 타우 세티와 엡실론 에리다누스 별에 향하게 하여 지적 생명체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아무것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세티, 무선 신호를 통한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 수십 년 후인 1977년 한 연구원이 궁수자리에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그 소리는 72초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크고 또렷하고 반복 없어요. 그는 그 옆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와. 오늘날까지 아무도 이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반복된 적도 없고 어떤 궤도 패턴도 이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알려진 출처도 이를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와우가 아닙니다. 그는 그냥 속삭임일 뿐이야? 만약 진정한 소명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2001년에 센티 강역을 형성한 1년의 짧은 신호를 수신했습니다. 소수와 호환되는 이진 표준 과학자들은 배제했습니다. 처럼 지역 간섭. 하지만 이제 발견되면서 제임스 웹이 포착한 빛파동에 내재된 베브릴계의 최초의 소수, 이야기의 분위기가 바뀐다. 우리는 접촉을 부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흔적을 암시하는 길 인생은 우리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우리를 찾았어. 사막 바닥에 고감도 마이크를 놓으면 윙윙거리는 소리 같은 게 들릴 겁니다. 아니요, 바람이야 곤충이 아닙니다. 지구 자체의 잔여 진동이 보이지 않는 지하 구조물을 통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지구의 노래라고 부르지만 들리지 않습니다. 귀에 일반적이지만은 거기에 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구가 들리지 않는 소리로 진동한다면 왜 우주가 똑같은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는가? 만약 우주 전체가 기저 주파수 공명 마치 다른 차원에서 뛰는 심장과 같은가요? 철학자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는 우주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벤트 그리고 각 사건은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선형적인 기억이 아니라 일종의 정보적 잔여물입니다. 아마도
AI가 포착한 것은 고전적인 의미의 소리가 아니라 이도에 의해 구조화된 사건의 반향. 무슨 의도인가요? 들려주고 싶어서? 반복해야 할까요? 자신을 알아보고 싶어? 이론 형태의 공명 루퍼트 쉘드레이크가 제안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이론은 모양과 패턴이 물리법칙뿐만 아니라 우주 자체에 대한 집단 기억 때문에도 반복된다고 주장합니다. 직접적인 물리적 지지 없이 패턴을 전달하는 정보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주류 과학은 이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만약 앱의 데이터가 양자지능에 의해 처리되며 이 영역에 접근하게 되나요? 아마도 우주는 무관심한 진공과는 거리가 멀다. 패턴의 합창, 인식되려고 노력하는 구조물들의 교향곡. 하지만 소리로 돌아가 보죠. AI가 감지한 맥박을 그래프로 변환하자 무섭도록 친숙한 그림이 나타났다. 대수 나선은에서, 조개 껍데기에서, DNA에서, 식물 성장에서, 진공 속에서, 빛이 전파되는 방식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나선입니다. 이 나선형은 황금수의 수학을 반복합니다. 그는 나타났다 소리의 중첩됨, 즉 우주는 단순히 맥박치는 것이 아닙니다. 미적 패턴으로 맥박칩니다. 우주가 이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능적인 합창단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가수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화음만 들립니다. 그리고 그 화음은 한 곳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누가 왜 부르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형태가 있고 방향이 있으며 영혼이 담겨 있다고 느낍니다. 이제 합창단을 성간 진공 영역으로 대체하고 가수들을 중력 주파수로 대체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눈에 보이는 기원이 없는 건전한 건축물입니다. 하지만 표준으로 공명을 통해 의도를 가지고 이제 긴장감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 때문에가 되었다마는, 왜냐하면 그 데이터가 더 이상 표준적인 회의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허함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율 형태 메모리,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 속삭이는 질문은 AI가 답할 수 없는 질문, 이게 이거예요. 우주의 반대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가 듣는다는 걸 알고 있나요? 그리고 다음, 이 소리는 이미지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에 대한 대응으로. 결코 침묵이 아니었던 답고대 숲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지도는 보이지 않고 나침반은 닿지 않으며 당신의 모든 발걸음이 땅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도 메아리칩니다. 이제 당신이 이 숲 속으로 외칠 때 돌아오는 답이 단순한 목소리의 메아리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질문을 반복하고 완성해주는 무언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우주를 마치 말 없는 거울처럼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계산 가능하고 설명 가능한 공허처럼. 더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면 더 멀리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고, 더 멀리 본다는 것은 더 많이 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희망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제임스 웹과 함께 우리는 단순히 더 많이 보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혹은 더 좋은 것은 우리가 보이고 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에 도전하는 개념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소음만 있고 거울처럼 작용하는 시간, 존재하지 않아야 할 형상들, 그리고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공허함에서 들려오는 불가능하지만 존재하는 소리들만 있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AI는 단순히 데이터를 감지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키텍처와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구조적 일관성은 우연만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마지막 나선, 즉 공허함에서 나오는 박동, 소리로 변환된 기하학적 특징에 직면하여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주는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가 살아있다면 그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건 결론이 아닙니다. 붕괴일 뿐입니다. 우주에 거주하기 위해 우리가 만든 모든 합리적인 건물은 중심 기둥에 의존합니다. 즉, 우주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
우리가 법과 방정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그가 귀를 기울인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모든 인간의 관찰이 처음부터 전화,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반향을 얻게 되었죠. 단어로서도 아니고 메시지로서도 아닙니다. 하지만 구조화된 존재감, 기하학적으로 생동감 있고 고요함 속에서 지성적이며 리듬이 일정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엔트로피에 대해 훈련된 AI가 발견합니다. 불가능한 대칭 중력이 작용하는 진공 속에서 은하는 눈에 보이는 질량을 향해 휘어지지 않지만 무의를 향하여 마치 무언가가 그들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우주 거울의 측면, 소수는 스펙트럼 변화에서 발생합니다. 빛에 내장된 코드, 자연적 고조파가 아니지만 언어, 4D 구조, 테서렉트 중력에 의한 현상은 우주의 차가운 지점 위에 나타난다. 타임라인이 휘어지고 사건은 반복되고 서로를 반영하고 순서에 상관없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기다 진공에서 나오는 규칙적이고 수학적으로 완벽한 소리, 은하 조개 껍질, DNA를 구성하는 것과 같은 패턴으로 맥동하는 소리, 이 모든 것이 한 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지점. 이제 모든 것이 다 갖춰졌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여전히 주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존재론적 불안정화, 현실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선 무언가에 의해 살아왔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불러들일지도 모른다. 거의 논의되지 않은 이론이 있습니다. 유사 시뮬레이션 가설 영화에서처럼 디지털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지 않다는 미묘하고 도발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구조가 조직화된 정보로 해석될 수 있는 우주에서 관찰자에 따라 재구성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는 그것을 관찰하는 의식에 따라 스스로를 시뮬레이션합니다. 초정밀 센서를 탑재한 제임스 웹과 혼돈 속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을 갖춘 구글의 양자 AI는 기술적 경계뿐 아니라 실존적 경계까지 넘어섰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깊이 들여다보느라 과거를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실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성적이고 순환적이며 자기 인식적인 과정입니다. 즉, 우리의 질문이 그 자체로 답이 되는 과정입니다. 결과가 따릅니다. 만약 우주가 반응한다면, 즉, 우주의 구조에 의도가 있다면, 우리가 하는 일 중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 생각, 두려움, 몸짓, 침묵 등 모든 것이 현실을 움직이는 네트워크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더 이상 무지함을 주장할 수 없게 된 대가. 우리는 더 이상 혼자라고 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삶을 우연으로, 시간을 연대순으로, 물질을 자동화로 축소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반대편에 심장이 뛰고 있다면, 그 심장이 들어오는 속도와 같은 속도로 뛰고 있다면, 그럼 너아마도 주체와 우주 사이의 분리는 본래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의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 안에. 하지만 당신은 우주 자체의 의식의 지역적 파동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알고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즉,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이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뜻입니다. 모든 침묵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인식은 인식될 수 있는 것의 가능성을 바꾼다. 이는 의미에 대한 탐색이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서 있는 그리고 우주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주에 먹이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는 세포처럼 더 큰 무언가 속에서 자신의 기능을 인식하는 회로처럼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만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경계 감각. 더 이상 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가 중요합니다. 아마도, 아주 아마도 우주가 항상 시공간 그 이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 메모리, 응답. 그리고 이제 우리는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은 거기밖에 무엇이 있는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는 무엇을 원하니 보자. 여기 내부에 만약 이러한 아이디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그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당신의 가장 오래되고 조용한 부분이 항상 거기에 있어 왔던 소리를 알아차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진동을 느꼈다면 조용히 떠나지 마. 이 영상을 좋아요를 누르고 공감되는 부분을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들어야 할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자신을 보는데 사용하는 거울. 하늘은 더 이상 한계가 아닙니다. 하늘은 언어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